저는 콜렉터 브라더스의 나 K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콜렉터한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증에 대해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법에 관해서는 이제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의 자격증의 기본 정보로는 해당 자격증은 일단 민간 자격증이고요. 시행기간은 금융투자협회,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 자격 정보로는 이제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이란 금융투자협회에서 시행하는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하며 파생상품 등을 제외한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 자문계약, 투자 이름계약 또는 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인력입니다.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이 증권회사 입사 후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 체결 및 투자 자문 업무를 종사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펀드 투자 권유 인력 적격성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권유 대행인 자격증과 자문 인력의 자격증이 뭐가 다른지 물어보시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업무 범위와 응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투자 권유 대행인은 응시 대상에 제한이 없고 권유 업무만 수행하는 반면 이제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의 경우에는 응시 대상이 일단 금융회사 종사자로 한정되어 있고 투자 권유, 판매, 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험의 정보로는 이제 세 과목 100문항이 출제되고 있고요. 1과목 펀드 투자의 경우에는 총 35문항, 2과목 투자 권유의 경우에는 총 45문항, 3과목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 20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증권 펀드 투자 상담사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1, 2과목을 면제받으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3과목만 시험 보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이 시험에 합격하려면 일단 응시 과목별 정답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꽈락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총 100문항 중에 60문항 이상을 맞춰야 하고요. 이 자격증을 따면 이제 여러분들은 주로 금융기관에서 활동하실 수 있고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 PB센터 등에서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자격증 공무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보면서 바로바로 설명드릴 거라서 책 소리가 나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팁패스의 문제집과 이제 기본서를 참고했는데요. 이 인강의 좋은 점이 이제 처음 이제 백그라운드가 없이 접할 때 좀 도움이 된다는 거. 근데 제가 팁패스 인강을 들어봤지만 저한테는 크게 뭐 도움이 된 건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냥 백그라운드가 아예 없으신 분들은 일단 인강 듣는 걸 추천하고요. 그럼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들은 인강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학습해도 60점 넘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제 그러면은 과목별로 어떤 게 이제 꿀 과목이고 어떤 게 버려야 될 과목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추천드리는 문제집은요, 이 팁패스의 그 핵심 정리 문제집이라고 이제 인강을 사지 않아도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 이제 내용 설명이랑 다 들어 있어서 이 책만 공부해도 무조건 합격합니다. 제가 무조건이란 말 잘 안 쓰는데 이 책만 공부를 이제 성실하게 해도 무조건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1과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에 이제 챕터 1 펀드 신탁의 이해, 여기서는 총 15문제가 나오고요. 저희가 일단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증 자체로는 큰 메리트는 없어요. 솔직히 취직할 때에 이 자격증을 많이 우대해준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근데 그 투자자산 운용사라는 이제 금융권 취업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을 공부하기 앞서서 백그라운드가 없으신 분들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투자자산 운용사 공부할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 쌓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면 솔직히 충분하거든요. 2주에 하루에 이제 5시간 정도씩만 실공부 시간으로 한 5시간 정도만 공부하면은 이제 충분히 이거는 시험을 신청하고 그냥 그 다음 날에 공부하시면 돼요. 부담 없이. 그래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시험 딱 신청하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산 운용사를 공부하기 앞서서 사전 백그라운드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고 자격증 시험장 분위기가 어떤지 느껴보시고, 또 거기서 이제 잠깐 한 100문제 정도 풀다 나오면 자격증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일석이조죠. 딱 공부를 굳이 자격증이 있으면은 어쨌든 좋은 거니까, 자격증이 있으면 편하니까 그냥 따두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는 솔직히 살 필요가 없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 핵심 정리 문제집만 이제 티패스에서 구매를 하셔서 문제만 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티패스랑 연관돼서 광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책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리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자고 하면은 이제 펀드 신탁에 의해 투자 관리, 펀드 평가의 경우에는 일단 투자자산 운용사에서 좀 다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2과목에서는 영업실무, 투자 권유와 분재 예방, 투자 권유 사례 분석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산 운용사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펀드 관련 법규, 직무윤리 정도만 이제 완벽하게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 실무랑 이제 투자자 분쟁 예방, 권유 사례 분석은 그냥 대충 한 번씩 문제 좀 풀어보시면은 대충 감이 오거든요. 딱히 난해한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약간 도덕 문제 푸는 듯한 느낌이랄까. 근데 암기할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냥 가볍게 시험장에서도 되게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펀드 관련 법규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에도 다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 부동산 펀드 영업 실무는 투자자산 운용사에서 다루지 않지만 15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15개를 놓치면은 좀 힘들겠죠. 그래서 부동산 펀드 관련해서는 좀 그냥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린 이유가 이제 핵심 요약이라고 해서 살펴보시면은 대충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문제 안 풀어도 솔직히 이것만 외워도 시험 합격하긴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풀면 좋기 때문에 이 핵심 요약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만약 인강을 안 들으신다면 이걸 좀 달달 외워서 문제를 푸시면은 되게 문제도 쉽게 풀릴 거고, 시험장 가서도 되게 큰 고민 없이 문제를 풀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90점이 넘었는데, 저는 투자자산 운용사를 먼저 따서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한 것 같은데, 한 8시간씩 일주일 정도 8시간씩 공부한 것 같은데, 투자자산 운용사를 먼저 자격증 취득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이지하게 공부를 했고요. 근데 굳이 투자자산 운용사를 먼저 공부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도 되게 이지하게 합격하실 겁니다. 이건 일단 합격 컷이 60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어요. 60점은 그게 금융투자협회 문제도 이렇게 막 꼬아서 많이 내진 않고 말장난은 조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좀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을 또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항상 꼬는 부분에서 꼬기 때문에 또 여기 문제집에서도 잘 잡아주기, 그런 부분들은 잘 잡아주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만 다 풀고 이제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도 반드시 풀어보시고요. 인강은 진짜로 안 듣는 걸 추천합니다. 비싼 돈 주고 인강을 사서 들을 만큼 큰 이제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돈 아껴서 공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뭐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인강을 추천하는데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인강을 추천하지 않고요. 네, 독학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집 하나만 사셔도 이게 문제집 가격이 한 18,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제 이걸 구매하셔서 하면은 시험비까지 하면은 한 5, 6만 원에 자격증 하나를 취득하시는 겁니다. 해당 자격증은 난이도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고 원하시는 꿈 콜렉 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이 펀드 투자 권유 대행에 대해서 크게 길게 설명할 게 없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콜렉터 장입니다. 콜렉터님이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고 이 자격증을 준비한 것과는 다르게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한 공부가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이었어요. 사실 금융에 관련해서 모르는 게 많은 상태에서 시작한 공부라 좀 막막해서 TPS 인강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겐 인강을 좀 추천드립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공부 방법에 차이가 있겠지만 전 공부할 때 큰 틀을 세우고 안에 살을 채워나가듯이 공부하는 편인데 책만 보고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강사님이 책에 적힌 그대로 읽어주시기보단 약간의 살을 더 붙여서 얘기하시는 편이고 시험에 꼭 나온다는 것은 강조해 주시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암기를 잘 못하기도 하지만 싫어하는 편이라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긴 시간을 갖고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만들어졌을 텐데 합리적인 사람들이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만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합리적인 기준들이 이루는 메커니즘을 나한테 체화시키다 보면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구분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는 힘이 생깁니다. 전 이 방법에 도움을 많이 물론 암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여야 된다거나 투자 재산의 몇 %를 초과해야 한다거나 기간은 며칠을 넘겨서는 안 된다거나 처럼 숫자가 나오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외우긴 해야 합니다. 금융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도 펀드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펀드라는 단어는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자본시장법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펀드의 법적인 명칭은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저는 이 명칭이 너무 생소했어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펀드의 종류, 관련 법규 등등에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집합투자기구라는 단어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부를 하다 보면 생소한 단어들을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게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처음 보는 단어라고 해서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많은 당사자들이 있는데 그들끼리 어떤 관계에 있는지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림을 그리듯이 공부를 하면 전반적인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집을 많이 풀다 보면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게 되고 시험장에 가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겁니다.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증에 대한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실 있길 저 콜렉터 장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증권투자 권유 대행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